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석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기자분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시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답하시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리님. 채널A 전혜정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현재 LH가 이게 전담 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총리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LH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상황이고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 조직이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현재까지 LH 외에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그리고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닙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또 국토부를 비롯해서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LH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신뢰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손 들어주십시오. 네, JTBC의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 투기 의심자가 모두 2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국토부랑 LH 직원 중에서 3기 신도시나 혹은 그 인근의 본인 집 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20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다면 혹시나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데도 이건 뭐 어떤 본인 소명을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보유다, 정상적인 거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지 여쭈겠습니다. 이 20건은 토지가 이건 그 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고요. 아마 그 이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도해서 주택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 참고 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건은
이것은 수사 의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투기 의심 그런 사례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례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합수단의 최창학 단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내용들은 최창학 단장께 예, 조금 필요하면 제가 예,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예. 연합뉴스의 설승은 기자입니다. 저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대책 공공공급 차질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변창흠 리더십 이걸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흔들림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국민적인 신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예, 그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손선희입니다.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이나 이런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짙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것은 실명 거래 내역 조회 방식입니다. 과연 이게 이런 식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정부 조사가 지금 불법적인 투기를 밝혀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특수본으로 이첩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조사 부분에서 그 범위와 대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국토부와 LH 직원인지 아니면 향후 지자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 것은 본인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한 것이고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를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역도 없지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순차적인 그런 접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네, MBN 조경진입니다.
총리님, 그 경제부 총리를 중심으로 LH 환골 탈퇴하는 혁신 방향 마련토록 하겠다. 이거에 대한 좀 보충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을 했는데 13명 제외하면은 이제 7명 그 LH 직원인지 몇 명인지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신다면 관련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 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손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그 20명이 모두 투기 행위를 인정을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불법 투기 공직자 퇴출 말씀하셨는데 이 2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20명에 대해서 그 정부는 이 토지대장과 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확인해서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수사의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의뢰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이정필. 안 들리는데요. 지금 1, 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광명 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이 토지 혹은 이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또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다음 기자 손들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이정필. 안 들리는데요. 지금 1, 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광명 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이 토지 혹은 이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또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을 하는 등의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원 감사는 현재 아마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공익감사든 또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공익감사가 청구된 것을 감사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LH 사건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요. 다음 이브리핑 대한 질문들이 많이 두 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입니다. 이게 앞으로 집계 비전 속에 잘 안 들립니다. 좀 불 켜고 하세요. 예, 중앙일보 윤성민인데요. 이제 앞으로 직계 비존속의 투기 의혹 수사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검경 협력을 말씀하시면서 합조단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결정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 합조단 역할이 앞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는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인 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 합동 조사단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공기업도 있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그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1차 조사했던 것처럼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이제 부장검사급입니다.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분 더 오시도록 한 것이고 파견을 받은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그 정부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2차 조사를 하는데 이분은 부동산 전문적인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또 다시 있으면 합동조사단이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으면 수사본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역할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현재는 2차적으로 지방 공기업을 비롯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한두 분만 더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입니다. 그 배우자 건을 지금 수사단으로 넘겼는데요. 그게 이 조사단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었는지 뭐 개인정보를 이용 동의를 좀 받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족이나 직계 좀비속을 수사단으로 바로 이첩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진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예. 네, 총리님 유시스 안채원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조사하신 1,4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 14,000여 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한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사유는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근 블라인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이 사태에 관련해서 안 입고 오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좀 공분을 샀는데 공기업 직원이면 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떤 윤리 강령에 조금 윤리 강령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치 않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의 그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현장 질문을 마치고 이 브리핑에 계신 그 기자님들이 카톡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을 시간상 많이는 못하고 한두 개 하고 SNS상에 올려주신 국민들의 질문을 한두 개 해서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디지털 타임스의 김현동 기자의 질문입니다. 좀 질문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올해 초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제도 보완 없이 재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인 2월 금융위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시가총액 대형주만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차거래정보 대산 전산 보관, 개인 대주 물량 확대와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등이 보완책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증권 대차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 구축은 미비된 상태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공매도 제도 보완이 완결됐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1차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 여론도 반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1차적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등도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공매도 제도는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보완 그리고 또 만약에 기관들이 제대로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면 그런 토대 위에서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시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